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로지 이번 추석 동안에 제가 많은 지인들을 만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하시는 말씀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대통령 내외께서 한복을 차려입고 한가위를 맞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오늘 그동안 만난 이웃들의 말씀을 이 기회에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이크 앞에 나왔습니다. 올 추석 민심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험악했습니다. 모처럼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풀렸고, 또 그랬으나 곳곳에서 그 장마, 그다음에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그런지 민심은 그렇게 보름달처럼 밝지만은 않은 듯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볼썽사나운 정치판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치 얘기를 하면 화난 얼굴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추석 민심의 향배는 꼭 한쪽으로만 기울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민심도 굉장히 험악했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추석 민심도 비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은 더 험악한 점도 여러 군데서 발견했습니다. 한 지인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작심하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에 왜 갑자기 30% 이하로 폭락했느냐, 그거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가 선택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이 그래 특별히 잘나고 또 훌륭해서 찍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의와 상식대로 좌파 정권의 적폐를 단칼에 척결하라라는 것인데, 왜 선거 때 약속을 하시고 그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주 목청을 높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취임 초 실행하는 개혁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을 한번 돌아봐겠습니다. 김 대통령은 선거 때 국민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이 변화와 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를 들면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시키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뒤에서 그는 우리가 경천동지할 정도의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모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내지 7개월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국민들은 대단히 환호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80%가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무슨 개혁의 약속을 했었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죠.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0일이 지나는 동안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물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그런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는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억이 없답니다. 저 자신도 기억이 없어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말로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좌파 정권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이론으로 나라,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과 실천에 의해서 국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구호라든가 공론, 빈공짜, 공론, 공약, 빈공약, 공연불, 이게 많아가지고는 아무 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서 윤 대통령은 행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통치는 바로 개혁을 말합니다.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행정가입니다. 정치가인데 행정가로 착각하고 계는 겁니다. 대통령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정치가입니다. 어떤 교수가 최근에 언론에 칼럼을 썼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몰아친 태풍 신남도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는 처음으로 대통령답게 움직였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국민 고통에 공감을 하시고 또 민첩하게 사후 처리를 하고 현장에 나가시고 격려하고 이러시는 걸 보고 그 필자가 뭐라고 썼냐면 문흥과 둔감딱지를 이번에 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썼냐면 그건 행정이다. 정치는 아니다. 출범 4개월 동안 통치 면에서는 무능과 무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인사정책, 그게 잘못됐다. 또 이준석과 윤핵관, 그 사태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잃은 것은 사실이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대통령의 용인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시대 정치는 근처도 가지 못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지만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우고 지켜온 나라입니까? 좌파 정권이 망쳐놓았으면 제일 먼저 그 주범들부터 단죄를 했어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온몸으로 그동안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좌파 정권에 의해서 국가가 위기가 닥쳐왔으니
바로 잡으라 라는 뜻에서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왜 우물쭈물하고 계시느냐? 이게 우리 국민들의 공통적인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 저렇게 우물쭈물하니 대통령이 무슨 비전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을 때 그 국민은 망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국가 정상화의 단추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국가 정상화 첫 단추는 전임 정권에 저질러진 비리, 부정, 불의 이런 거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미 물론 산발적이나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선에서 제대로 뛰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런 의지도 안 보이는데 일선 사람은 눈치만 보지요.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지인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수위 때 도대체 뭘 했느냐? 그래서 자, 임기 5년 동안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라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임기 전반에는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혁하고 민간 주도 성장 기반을 쌓고 또 중반에 가서는 이제 곧 총선이 옵니다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여서야대 이 정치판을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성공을 거둔 뒤에 가장 말썽을 일으키고 나라를 좀먹는 전교조, 민노총 이걸 개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종반에 가서는 하반기에는 국가가 재도약하는 그런 일에 매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라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도대체 뭘 한 거냐 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그런 요인들을 보니까 첫째는 여당 내분이었습니다. 여당 내분. 두 번째는 불행히도 배우자 리스크였습니다. 배우자. 우선 장제원 또 권성동 의원 이 두 분이 이선 후퇴를 했습니다. 떼어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이선 후퇴했다고 과연 아무 일도 안 할 것인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후퇴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앞으로 멀리하고 중용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충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내에 윤핵관이라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모든 윤핵관 라인을 정리를 끝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야당과 좌파들은 다시 무슨 프레임을 세우느냐? 검핵관이라는 프레임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을 많이 기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 출신 기용은 몇 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검찰에 있었지만 수십 년 전에 다 변호사 일을 하든 딴 일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럼 군 출신 장성들은 그럼 군 출신이라고 안 됩니까?
그분들 사회에 나가서 딴 일을 하다 보면은 청와대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김여사 여사의 어떤 연으로 들어간 대통령실의 직원들, 이것도 많이 정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좌파들이 말이죠, 언제든지 이걸 폭로의 소재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대통령 부인이 무슨 카페가 필요하냐? 김여사 팬카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당장 그거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거기하고 인연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대구행을 가실 때 그 동선이 그 카페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극비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도 이제는 국민들이 나오라 이렇게 아우성 칠 때까지 그저 자맹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 그걸 찾아다니세요. 다니면서 만약 격려하시고 하세요. 하지만 절대 노출하지 마세요. 자맹을 하세요. 자맹. 요즘 좌파 성향 언론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락하고 막 여권의 내홍이 깊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매를 들리죠. 그 매가 무슨 회초리도 아니에요. 몽둥이를 들고 나섭니다. 몽둥이를. 이 사람들이. 근데 우파 언론도 이 눈치를 보다가 대통령 비판 대회에 합류를 했어요. 물론 언론이라는 건 비판을 본업으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일견 수긍이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왜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 기사를 많이 쓰느냐? 대통령이 하시는 좋은 일도 많은데 그건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조금만 좀 이상하면 그걸 가지고 침소 봉대해서 막 보도를 해요. 그건 뭐 때문일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홍보 라인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참 전에 칼럼을 쓰면서 청와대, 즉 대통령실의 홍보가 부재하다. 그러니 이 홍보팀을 보강하는 게 좋다라고 칼럼을 쓴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많이 홍보 라인을 정비를 하고 보강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들이 최근에 보도하는 그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대통령이 자질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질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사의 편협성을 들고 나왔어요. 인사의 편협성. 그러니까 아는 분만 인사 등용을 한다. 대통령께서 너무 아는 그 분이 없다. 이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 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하다. 이분은. 근데 정치판에서 안 계셨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다뤘고, 또 개혁과제가 추진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비전 제시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만 던져놨지 실제적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개혁을 한다든가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일관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지지도가 막 30%까지 막 떨어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나는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지지도 여론조사기관의 지지도를 완전히 믿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1000명을 만약에 표본을 추출해서 질문을 했으면 그 중에 100명은 답변을 했었습니까? 그 1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900명은 무응답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완전 믿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100명에 대한 여론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연연하지 않는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를 너무 오만스럽다,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주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민생에 천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거는 아주 말씀을 잘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의 문제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비교해서 보면 이거는 이념적 문제입니다. 경제가. 물론 우리 자신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노력한다고 그대로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생업 현장을 찾아다니고 그렇다고 풀어질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민생이 아니라 머리로 써야 하는 민생, 즉 예를 들면 민노총, 행포, 전교조의 행포, 역사 문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진짜 민생 해결입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야 민생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그건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 어떻게 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 대통령께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건설이다. 지당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좌파들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어 놓은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돼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면요, 영부인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든지 가차없이 대가를 치르는 그런 세상, 그걸 만들 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다시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여당 문제 얘기해보죠. 여당은 말이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주 더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그렇게 잦아져서 모처럼 우파 정권이 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한 말이죠. 오히려 힘들게 하느냐. 그런 정당이 뭘 필요하냐. 이거는 붕당이고 사당이다, 우당이고 이건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요, 여당도 이제는 제대로 뛰어야 합니다. 제대로 뛰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 거기에 대해서 이론무장도 해야 돼요.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요, 공정과 상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 합니다. 이론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아니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 뛰죠. 그리고 중앙 정치에만 물러 있어요. 눈치만 보고. 웰빙당 그대로입니다. 웰빙당. 이제 지역구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몸소 국민들께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을 현장에 찾아가서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언가, 개혁 과제는 무언가, 이것을 알아내서 개혁 과제들을 찾아 입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입법하면 뭐합니까? 발의해도요,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전부 폐기 처분합니다. 안 됩니다, 이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 내야지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총선이 다가오면요, 유권자들이요, 총선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지지할 겁니다, 아마.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10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 꾸리자마자 다시 전 대표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가처분 신청 냈죠. 그걸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이 정말 끝일까?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두 명이 이선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분이 이제는 수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해당 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신문 보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조롱 정치, 그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건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걸 보면요, 이건 정직 6개월이 아니고 제명 처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근데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또 냈잖아요. 담당 판사가 보도에 따르니까 보니까 종전에 그 판사랍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가 어떻게 또 판결을 낼지 모르겠어요.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시킬지 이 판사의 결정에 따르는데, 물론 상황은 먼저 번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될 때하고 다릅니다. 비대위원 만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또 비상 상황인데도 먼저 번 비상 상황하고 지금의 비상 상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14일 내일 이제 판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TV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판결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아마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판결이 통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우리 집권 여당의 지도부 난맥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준석이 하나 정리하지 못하느냐? 대통령은 또 뭐하고 있느냐? 대통령께서 정당에 개입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당 아닙니까, 여당? 그러면 대통령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많은 좋은 조치가 있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그 해당 회의, 이걸 봐서는 윤리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제명 처분하라 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바람.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그 이 의원이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등을 고발했어요. 그것도 무고 혐의로. 고발을 이유가 뭐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이것을 유세 때, 선거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연루되지 않았다. 주가 조작에는 아무 그거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그걸 허위로 말한 거다. 이래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자체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연루된 게 없다. 그분 이종배 의원 얘기는 뭐냐면,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2년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어요. 그냥 아무런 뭐 협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못한 겁니다. 아니,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못했는데, 뭐 윤석열 정권에서 뭐 수사해서 기소 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물고 늘어지냐 이게요. 연루된 거 그 수사를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럼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지요. 뭐 그런 거를 이거를 잘못한 거다 민주당이. 우리는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이 수사를 2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리 혐의가 없었다 라는 거를 이쪽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까? 완전히 말을 안 해요.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이종배 의원이 용감하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고발을 하면서. 그리고 야당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않지요. 헌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은. 그런데 야당 대통령을 고발해? 그 헌법의 조건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종배 의원이 무고 혐의로 오히려 씨름으로 말하면 되치기 한 겁니다. 되치기. 예? 그런데 그 적어도 말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면 이종배 의원, 시의원 정도는 더 훨씬 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들 하고 있는 겁니까? 뭐들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시콜콜, 뭐, 말도 안 되는 거, 뭐, 붙잡아가지고 말이지, 막 비판하고 말이에요. 프레임 걸고 막 이래고 막, 말하면 저쪽에서는 대포를 쏘는 거예요, 대포. 막 그냥. 근데 이쪽에서는 어때요? 아니, 막대기 가지고 대항하네, 막대기. 그것도 몇 사람이. 저쪽은요, 뭐 있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나오는 사람들 항상 있잖아요, 몇 명. 그 사람들이 맨날 막, 무기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막 쏴대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쪽에는. 벌떼처럼 몰려드는 저들을 상대를 못해요. 아무도 안 해요, 또. 못하는 게 안 해요. 이쪽도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잘못된 거, 대항은 뭐 싸우라는 얘기 아니고, 저쪽에서 거짓으로, 비판하거나 거짓으로 무슨 이쪽을, 한다든가 하면, 공격을 하면, 이쪽 반격을 해야 돼, 반격.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저쪽에서 명예를 훼손시킨다든가 무고를 한다면 너희들 명예훼손이고 너희들 무고다 말이야. 그리고 이종배 시의원 같이 고소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왜? 그리고 저쪽에서는 만만히 보는 거죠. 만만하게. 저건 말이지. 여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완전히 저 사람들 말이야. 얼마든지 저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또 요즘에 법무장관 탄핵하겠다고 그래요. 탄핵 사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탄핵도 안 되는 거예요. 순전히 엄포정치예요, 엄포정치.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그게 여당입니다. 지금 그게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죠, 여당이.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죠. 정정당당하게.
근데 국회에 뭐 쌈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률도 하고 뭘 하고 설명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말이죠.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기자회견 해서 이게 아니다, 사실 아니다. 오히려 저쪽이 뭐가 잘못됐다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왜? 신문방송이 저쪽 편이에요, 많아요. 야당하고 좌파 편이 많아요, 신문방송이. 그 사람들은 이쪽 여당 쪽에는 좋은 기사를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서는 국회의원들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이겁니다. 이번 추석 민심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 자, 지금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요, 검찰이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가지고, 그러니까 소환하니 출석 안 했죠. 안 하니까 그 기간은 다 되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했죠. 기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 전체가, 민주당 전체가 나왔어요. 이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선거법 위반은 그분이 개인적인 위반입니다. 그런데 당 전체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재명 방탄에 총력을 쏟겠다. 그리고 그거를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특검법을 발의해요. 김건희 여사, 그 사건이, 도이치모터 사건이 이미 다 자기네 정권에서 다 조사한 건데 아무 혐의도 없는데 그거를 뭐 특검을 발의해요? 그것도 특검 인원을 100명을 하고 또 인원 기간도 100일을 하고, 아니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할 때 그 특검하고 뭐 맞먹어요, 맞먹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당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 겁니까? 뭘 해요 도대체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겨우 한다는 게 대통령실에서 몇 마디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당의 지금 기능이나 능력, 이것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국민들이 생각입니다. 사실이요,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에 울림이 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말이죠, 선하고 마음씨 착한 선비형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대통령을 원하냐? 주사파 세상을 확 바꿀 수 있는 용맹스러운 대통령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용맹스러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권에 말이야 대항을 해서 그 잘못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항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권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걸 보고 저분 정도면은 우리 대통령이 되면은 좌파들의 모든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상태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마음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 라고 요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도끼들이 많이 달아난 거예요. 그 결과 지지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협치요, 화합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는요, 즉시 저 좌파들한테 잡혀먹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초심대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집 나간 집토끼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지지도 50% 넘어요. 50% 넘습니다. 국정에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나라를 바로 세우자. 아이고, 캐치프레스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 바로 세우자. 그런 의기, 이런 용맹, 이것을 국민들은 바란다. 제가 추석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대통령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민들의 바람은 물론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의 조급함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품성이 그런 품성도 많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좌파 정권에 시달렸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원래 공약하신 대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거를 건설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매진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오늘 말씀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